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의 걱정거리였던 공업용수 부족 문제가 해결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 산단 내 GS칼텍스와 LG화학 등 6개 기업은 2021년까지 6조 1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장 신증설 일정에 맞춰 공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출범 직후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인구정책 아이디어 톤 대회를 개최하고 5곳의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한 데 이어 슬로건 공모와 관련 조례 재개정을 마쳤으며 이달 안에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이번 주 2차 실무추진단 회의와 군민 백인 현답 토론회를 거쳐 부서별 인구정책 실적을 제출받아 인구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합니다. 순천시는 전담부서를 꾸려 2019년 순천 방문회와 관련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특히 20여 개의 사업을 추진해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오늘 서울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선포식을 갖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와인동물이 지역의 대표적인 이색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폐철도 터널을 활용한 제1동굴에 이어 2동굴이 새롭게 개발되는데요. 앞으로 연계 관광이 활성화의 관건입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간 사업으로 개장한 광양 와인동굴. 폐철도 터널을 와인 전시장과 트리가트를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금까지 3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가 됐지만 다양한 볼거리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습니다. 와인 동굴이 길이가 301m인데 길이가 너무 작고 주변에 또 볼거리가 없어서 오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 동굴 옆에 290m 길이의 제2터널이 개발됩니다. 폐철도 구간을 청소년과 가족 단위의 단체 관광객 체험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민간 사업으로 본공사가 시작되면 와인 동굴은 4개월간 임시 휴장합니다. 광양시는 연계 관광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와인 동굴과 설화실 예술촌 2km 구간에 폐철도 연결 루트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절차가 관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전선 폐성 구간이 있습니다. 설화실 예술촌과 연결되는 구간인데요. 라벤더 단지나 또 금강 체험마을 단지 쪽으로 좀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관광지로 떠오른 광양 와인 동굴. 2차 개발이 광양읍권 관광을 견인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심정우 호남대 초빙 교수가 웅천지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심 교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웅천지구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 수차례 변경돼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지만 시의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 교수는 이어 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웅천지구 특혜 의혹을 검증하고 시민단체도 의회를 감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 기념 학술대회가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기조 강연에서 군인들의 항명을 반란으로 규정하면서 여순사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졌다며 당시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의도와 파장을 설명했습니다. 또 주제 발표에 나선 주철희 박사는 여순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정부의 반헌법적 명령에 맞선 항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태균 서울대 교수는 여순사건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갖는 사건이라며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마련한 특집 프로그램과 뉴스, 시민사회 움직임에 대해 지역 각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여수 MBC의 5주 연작 공공저널리즘 기획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균형감 있는 시각과 지역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고 총격을 받아야 했던 비극적 현장들. 처참한 현실을 담아냈던 당시 애절한 노래들이 어우러져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래가 아주 여운이 남더라고요.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노래로 이렇게 뭐랄까 어우러진다 그랬나?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처럼 돼가지고 가슴이 참 이렇게 먹먹해지기도 하고. 방송을 보니까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가슴 아프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우리한테 숙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사 재정립을 위해 지역학계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나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수는 근현대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지역 여러 단체에서 좀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또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치유의 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방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권의 문제로 좀 집중 더 조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념적 재단을 넘어 당시의 모든 가해와 피해 사실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제 경찰들이 많이 이제 초기에 여순 사건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많이 희생이 되고 잔인하게 죽기도 하고 우익인사들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이렇게 적잖이 지역에 있었는데 그분들은 많이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란군으로 낙인 찍혀 무차별적 토벌의 대상이 됐던 14연대 군인들의 명예에도 이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순에서 그 명령에 불복했던 군인들에 대해서 재조명하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관점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순 사건 70년, 지역민들은 과거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핵심적인 가치로 인권과 민주, 균형감 있는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음식 경연대회가 오늘 이순신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지난달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의 20개 팀 35명이 참가해 새조개와 굴, 홍합 등 여수의 수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심사 결과 대상 한 팀을 포함해 모두 7개 팀이 수상했으며 여수시는 입상팀의 조리법을 자료로 정리해 일반 식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한국항만물류고등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항만물류고와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항만물류산업 분야 영마이스터 인재 육성을 위해 양기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체 전문가 특강과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 멘토링,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에 나섭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서인데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성 노란꽃축제 주차장에서 화물차가 관광객에게 돌진해 임신부를 포함한 5명이 다친 사고. 화물차 운전자는 85살의 노인이었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노인은 스스로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지 능력이 더디면서 이게 감이 확실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만 65세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부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사망사건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 운전자들에 비해 많게는 2배가량 높기도 했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이 되셨을 때 좀 순간적으로 대처하기가 더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내 차량의 속도와 다른 차량 속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만 65세 노인의 반응 속도를 점검해 일정 점수가 넘으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다 보니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운전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한 고령자가 면허증을 경찰에 자진반납하는 것인데 광주 전남 지역의 자진반납 건수는 지난 3년 동안 수십 건에 그쳤습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반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광주시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면허증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와 달리 일본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고 미국은 운전에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에서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청춘, 나에게 보내는 편지란 주제로 출품한 순천대학교 조경전공, 곽영삼 학생 등 3명은 관람객들을 위한 쉼터와 내용이 있는 조형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받았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열린 한평정원 페스티벌은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작가 발굴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여수시 삼산면 문도 앞바다에서 4톤급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의 선체 일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장 47살 배모 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 쌓인 해양 쓰레기는 8만 7천 톤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가 양식장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해양 쓰레기 발생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양식장 쓰레기는 6만여 톤이고 유인도 1만 6천여 톤, 해역 5천여 톤, 무인도 4천여 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평균 2만 7천여 톤 가운데 해상 쓰레기는 1만 4천여 톤,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1만 3천여 톤이고 해마다 4천여 톤의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